코치를 해도 되나? 아 진짜 네. 나는 코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트니스 산업에 밖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관여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사실 뉴스에서도 뭐 성적인 걸로 이슈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먹튀 사건도 이슈가 있는 만큼 사실 이 헬스 트레이너 하면은 직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트레이너라는 말을 버리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운동 전문가 혹은 뭐 다른 키워드를 그렇죠. 정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직업적인 어떤 효능감 이런 게 굉장히 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좀 빛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싶은 욕망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 요인이 운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목표 설정 무세인 것 같은데. 네. 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 회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의사를 하고 계신 회원분인데, 운동을 저랑 지금 한 지 1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초반 3개월 때는 주에 2번밖에 잘 안 했어. 수업 때만 하신 거예요. 개인 운동을 잘 안 하시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디 프로필 찍겠대.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냐 하니까 뭐 본인 주변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 의욕이 불타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으셔서 그러면은 목표 설정하면 제대로 해서 찍어보자 라고 해서 100일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지방률이 20 중반에서 10% 초반? 그때까지 내려갈 정도로 정말 많은 감량을 하셨어요. 심지어 운동 경력이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았는데 결국엔 그분이 초반 3개월 때는 주 2회밖에 안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잡고 우리가 이러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니까 주에 6일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식단도 저번에는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명확한 목표를 잡으니까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드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신기했던 게 바디 프로필 끝났어. 끝나니까 또 안 해. 이게 사람이 목표가 없으니까 이미 하나를 달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하고 하니까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죠. 동기가 다시 손실이 됐다가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회원님 저번에 뭐 벤치프레스 100kg 달성해보고 싶다 하지 않았냐. 제가 알고 있는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해보는 게 어떠겠냐. 근데 그게 또 주 6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거기서 불이 확 타오르셔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오늘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딱딱딱딱 나와 있으니까 또 나오셔서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게 동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예시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원천이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과거의 수행 경험이에요. 내가 이걸 해봤는가, 성공을 해봤는가.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걸 하는가, 해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적 설득이죠. 코치나 주변 사람들이 치얼업을 해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마지막은 신체 정신적 상태거든요. 내가 이걸 할 만한 몸이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냐. 이 4가지의 원천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의 수행 경험이거든요. 본인이 이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야 다음에 이걸 할 때도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유림쌤이 턱걸이 1개를 할 수 있었어. 근데 그 후로 2년 동안 운동을 쉬어도 나 다시 몸 좀 풀어볼까 해도 턱걸이 1개 정도는 그렇게 높은 목표라고 안 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턱걸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자분들 턱걸이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이걸 해봤는가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자신감이랑 자기 효능감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신감은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자체를 말하지만 자기 효능감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요. 뭐 운동선수로 좀 치자고 하면은 자신감은 난 농구를 잘해.
이거는 자신감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 효능감은 나는 1대1 상황에서 드리블로 이 사람 제치는 걸 잘해. 이런 거를 조금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국소적으로 잘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떠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만을 위한 행동은 아니에요. 물론 돈을 벌어서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의 이득이 되는 행위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코치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는 거는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한 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싫어하시고 잘 못하시는 분들께 이 운동이라는 거에 대한 정말 고귀한 가치를 좀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삶이라는 거를 남을 위해 많이 살아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조금은 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나를 위한 그렇죠. 행위이다. 그렇죠. 운동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1대1 수업을 진행하시지만 또 부티크 피트니스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단체 운동이나 피트니스 커뮤니티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1대1 PT샵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룹 운동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1대1 PT샵은 약간 조금 이 사람과 나의 깊은 관계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룹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파이팅이 훨씬 더 넘치기도 하고 운동할 동기가 없는 사람도 여기 오면은 사실 동기가 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자체가 되게 운동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자기 효능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주변 사람들이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나 또한 그 동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 그룹 운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 타임에 계신 분들이 다들 잘 나오시지만 뭔가 좀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에 대한 분위기도 뭔가 텐션이 오르락 말랑 하는 느낌도 좀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는 회식 자리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다 같이 치맥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때 다 같이 조금 친해지고 뭐 하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니까 확실히 그 다음부터 수업 텐션이 확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1대1 PT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룹 운동은 뭔가 진짜 다 같이 이거를 헤쳐나가보자 이런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론 방향성은 똑같이 제시를 해주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확실히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그룹 운동이나 다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주는 집단 응징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1대1 수업에서는 보다 코치님들이 수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리드를 하는 느낌이라면 그룹 운동에서는 주도적으로 조금 하는 성향들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게 좀 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그룹 운동의 또 다른 묘미가 그 사람마다의 색깔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너지가 또 나오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미입니다. 코치님 입장에서.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스트레스와 신체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하지 말라. 뭐 유튜브나 서적이나 어디서 항상 많이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번 질문에도 조금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균형을 못 맞추는 거에 대한 원인을 저는 비교로 인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운동을 정말 어릴 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잘 해왔지만 한창 옛날에 남들과 몸으로 비교를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 사람은 몸이 막 엄청 좋고 나보다 몸이 훨씬 좋고 수행 능력도 막 3대 500 이상 치고 근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괜히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제가 좀 깊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코치를 해도 되나? 진짜 네. 나는 코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만 해도 지금 벌써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조금 비교 대상을 바꿨어요. 비교를 하되 나랑 비교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과거의 나는 어땠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가 나아졌는가 그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삶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남 탓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나 자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정신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불안이나 자신감 부족 같은 심리적 장애물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티칭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과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저도 대학원에 와서 좀 많이 깨달았던 건데 흔히들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불안, 어떤 기법을 사용하면 해결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저도 사실 그거를 원해서 간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은 물론 심리학에 대한 이론 같은 것도 많이 배우지만 책을 읽고 글 쓰는 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글로 써봐서 나만의 뜻을 정립하는 게 이 사람에게 공감을 굉장히 잘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고 이 사람이 왜 불안에 빠졌는지 왜 자신감이 부족한지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조금 딥하게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좀 깨달아요. 내가 왜 자신감이 없었지? 나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네? 나 이것 때문에 불안했네?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시작점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조금 더 깊게 하는 편이지 뭔가 기법을 따로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코치로서 이제 적용을 하실 때는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과정을 행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결국에는 남이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감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가 조금 이걸 돌아볼 수 있게끔 질문을 많이 던지고 뭐 공감을 많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동기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나 동기부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운동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되게 파고 들어갑니다. 대화를 통해서. 왜 나는 운동을 하고 싶고 결국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거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먼저 대화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이루기 위한 목표 설정을 같이 해요. 이게 조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10개 하고 있는데 코치가 다음 세트는 15개 하세요 이래. 그러면은 조금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10개도 힘든데 왜 15개를 해? 근데 약간 코치가 좀 살살 구슬리는 거야. 방금 10개 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근데 속도가 빨랐다는 거는 힘이 좀 남아돈다는 뜻이다. 그만큼 회원님의 힘이 세다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10개보다는 15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좀 같이 해나가보는 게 어떠한가 해서 그분이 그렇네? 오케이를 하면은 같이 이거를 형성을 한 거잖아. 저는 방향만 제시를 해준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단순히 그냥 15개 하세요 이것보다도 이 후자의 경우에 15개를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객과의 목표 설정을 할 때 저는 같이 짭니다. 정말 현실 가능한지 이게.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면서 이 사람의 동기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근데 이거를 내가 해 나간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까지 저는 그려줍니다. 그러면 동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금 당장의 동기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운동 수행 능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운동 수행 능력에는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죠. 저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역도를 배우거든요. 내가 되게 잘하고 싶고 역도장에 가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게면 엄청 불안해요. 그러면 몸에 힘이 엄청 꽉 들어가거든요. 코어에서의 힘이 말단 부위로 전달이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바벨이 헛돌거나 앞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힘이 끝까지 연결이 안 되면서 다칠 수가 있다는 거는 힘의 출력이 끝까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불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동 수행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반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중학생 때 줄넘기 선수를 했었거든요. 연습 때는 쌩쌩이가 꼭 한 번씩 걸리거나 잘 안 됐었어. 근데 대회에 딱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다다다다다 이 줄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서 이 내가 이거를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리듬감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런 식으로 그것밖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이 리듬에 몸을 맡길 뿐이야. 그 정도로 굉장히 몰입된 상태를 한번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불안이 어느 정도 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의 요소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각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동 선수분들에게는 이 불안을 내가 단순히 불안을 느낀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을 느낄 때 더 잘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못하는 사람이거나와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마인드셋을 하는 대로 도움이 되나요? 사실 제가 운동선수 코칭을 안 해봐서 그 부분에서는 뭐라 확답을 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화라고 하거든요. 혼잣말 하는 거를. 그런 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심상, 뭔가 상상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정말 근육 하나하나 상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나 아니면 스스로 난 할 수 있다.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화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스스로 뭐 자화나 내가 그걸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최적 수행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분들이 헬스장에 오셔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을 드린 자화나 심상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께 시간을 좀 드려요. 매 세트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말 중요할 때죠. 원RM을 측정을 하거나 뭐 10개를 했던 사람이라면 12개를 도전을 해봐야 될 때 정말 고중량에서의 그런 트레이닝이 들어갈 때는 좀 미리 시간을 드립니다. 쉬는 시간은 원래 고중량을 좀 길게 가져가잖아요. 그 시간에 스스로 마인드셋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때는 피드백도 안 드리고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해 나갈지 스스로 이 각성 상태에 좀 돌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하는 편이죠. 지은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회원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코치라는 직업을 조금 더 어원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코치는 흔히 말하는 트레이너랑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트레이너는 트레인, 우리 기차에서 유래가 된 거라서 사실 대다수의 사람을 끌고 가는 정해진 목적지로 끌고 가는 뜻이 좀 더 강하지만 코치는 옛날에 마차에서 어원을 따온 거거든요. 근데 마차는 이 한 사람이 고객이 지정해주는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코치는 이 사람에게 맞춘 사람, 그걸 예를 들어서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관여를 하는 굉장히 사명감 깊은 직업이라는 거죠. 그거를 되게 잘 느낄 수 있었던 게 제 회원님 중에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사실 그분과의 수업을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었고 수업도 잘 나오셨고 개인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직장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걸리셔서 운동도 잘 안 나오시게 되고 한 2주에 한 번꼴로 운동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도 많이 찌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감은 더 빠져들고 체중은 늘어나니까 허리 아프게 되고 일하는 거에 더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우울증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사실 뭐 운동 나오세요, 운동이 우울증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전화를 드렸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힘든 거 많이 없으세요 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고 지금 이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없을지, 같이 무언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을지에 좀 중점을 많이 맞추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원래 그때 한 7시쯤에 통화를 했었는데 정말 8시까지 통화를 했거든요. 1시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카톡이 딱 왔어요.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선생님을 만난 거는 제 인생에 너무 큰 행운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코치라는 직업에 대해서 몸소 느껴본 거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코치라는 직업이
말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여를 해서 운동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사람의 케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이런 게 코치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엔 또 다시 잘 나오시거든요, 운동을. 너무 다행이네요. 맞아요. 또 못 나오시면 또 대화 자주 나누고 선물도 뭐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단순히 운동 지도자와 수강생의 관계가 아니라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사람의 친구가 된 것처럼 같이 무언가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회원님이라서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분이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산업에 밖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관여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사실 뉴스에서도 뭐 성적인 걸로 이슈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먹튀 사건도 이슈가 있는 만큼 사실 이 헬스 트레이너 하면은 직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트레이너라는 말을 버리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운동 전문가 혹은 뭐 다른 키워드를 그렇죠. 정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직업적인 어떤 효능감 이런 게 굉장히 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저도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지은 선생님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큰 기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좀 빛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싶은 욕망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자부심이 너무 많지만 나도 모르게 저는 헬스 트레이너 해요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는 꺼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들 반응이 와 진짜 대단한 일 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조금은 더 아쉽죠 더.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제 고객분들이 감사한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동기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동기가 좀 되죠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발전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또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은 선생님의 다음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코치라는 직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결국에는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본인만의 색깔이나 정체성을 뭔가 이 센터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본인만의 이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새가슴이라 그런지 사업에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의 이 직업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기도 하고 해서 코치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는 코치를 정말 60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들 코치라고 하면은 너 그거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60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듣고 그 사람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같이 나가는 게 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뜻깊은 회원님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진짜. 카타르시스. 그렇죠. 그걸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에 한번 좀 취해버린 이상 이 업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좀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심리에 관해서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임을 좀 만들고 싶어요. 요즘 피트니스 트렌드가 운동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심리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에 대해서 심리로 다가갈 때는 물론 어떤 기법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문학적으로 조금은 더 내 소양을 키워서 이 사람의 공감을 좀 해주고 이 사람의 내면을 좀 이끌어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다 같이 빌려갈 수 있는 모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커뮤니티를. 그렇죠. 그리고 공식은 사실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심리라는 게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니까. 운동처럼 이론과 현장은 조금 다른 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하세요 이것보다는 제가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모아서
그거를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잘 되셨다라는 케이스를 좀 공유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코치로서는 고객들의 삶에 이 운동이 스며듦으로써 건강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코치를 계속 하고 싶고, 외부적으로는 조금은 더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나 제 케이스를 조금 더 많이 전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게 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더 훨씬 트레이닝 오래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잘 맞아요. 느껴지는 인터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유림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했었고, 또 유림쌤이 잘 풀어주신 덕에 긴장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표현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